이어서 앞에 막 처음 보는 용어도 많이 나오고 할 수도 있을 텐데 너무 다 저기 다 처음에 다 알아들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행정작용이 이런 종류가 있다. 이런 것들 그냥 있다 정도, 눈에 익숙해지는 정도로 그런 걸 보시면 되고 복습하면서 계속 보셔야 돼요. 아마 최소한 3-4번 정도 이상은 보셔야 익숙해질 거예요. 그리고 나면 조금씩 보일 거야. 자, 이제 이어서 동시에 갖고 이제 행정법의 특성, 행정법이 갖고 있는 특성이 뭐냐? 자, 행정법의 의 및 헌법과 관계. 행정법이란 행정의 조직과 작용 및 구제에 관한 국내 공법을 말한다. 행정 조직 있죠. 그다음에 어떤 작용, 구제. 조직이 있을 거고 작용을 했어. 잘못됐거나 뭐 했어. 피해를 입었어. 구제가 있어야 될 거야. 이런 공법. 즉 행정법은 행정에 관한 법, 행정에 관한 국내법, 행정에 관한 공법이라는 3가지 개념으로 서로 이루어져 있다. 헌법과의 관계. 헌법과 행정법 모두 국내 공법에 속하며 행정에 관한 한 헌법은 기본법이고 행정법은 세부법이 관계 있다. 헌법은 최상위법이야. 최상위법. 헌법은. 자, 따라서 헌법의 규정과 정신은 행정법의 해석이 항상 지침과 기준이 되며 헌법 규범과 행정법 규범이 충돌하는 경우는 헌법 규범이 우선한다. 헌법 규범이 우선한다. 헌법 최상위법이야. 헌법이 제일 위야. 자, 오토마이어라는 학자는 헌법은 변해도 행정법은 변하지 않는다. 행정법이 비정치성, 기술성, 수단성 강조. 프리츠 메르너는 행정법은 헌법이 구체화법이다. 헌법과 행정법이 상호 관련성이 헌법이다. 행정법이 종속성, 기속성을 강조했다. 이건 헌법은 변해도 행정법은 변하지 않는다. 헌법도 개정하면 변해요. 변해. 근데 행정법은 변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비정치적인 거고 기술적으로 이제 국가의 공권적 작용이라든가 이런 거를 기술해 놓은 거다. 이런 수단성 이런 걸 강조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프리츠 베르너는 헌법과 행정법이 상호 관련성 및 헌법에 대한 행정법의 종속성. 행정법이 종속성. 헌법 밑에 있는 거. 기속성 이런 걸 강조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행정법은 헌법의 구체화법이라는 얘기를 한 거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공법. 그다음에 헌법에는 이제 국가 기반, 그다음에 기본권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잖아. 이제 행정법은 국가 작용이니까 거기서 헌법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행정법의 특성. 자, 행정법은 민법, 형법 등과 달리 단일히 법정 형태로 존재하지 않고 행정에 관한 무수한 법령의 집합제로 이루어져 있으며 다른 법들과 상대적으로 구별되는 공통의 기본 원리와 특성을 가진 통일적인 법 체계를 이루고 있다. 하나의 법전이 있지는 않아요. 논의는 되고 있어. 행정법이라는 법을 하나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건 있지만 현재 그렇게 돼 있지는 않아요. 우리 이제 7법 해갖고 헌법, 그다음에 행정법, 이건 공법이라 그래요. 이건 조금 다른 얘기지만 헌법, 행정법 이렇게 있고 공법, 이건 공법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민법, 그다음에 민사소송법, 소송법이라고 있어. 소송법, 그다음에 상법, 요걸 이제 민사법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여기 형법, 형사소송법 그렇게 있어요. 요걸 이제 형사법이라고 해요. 형사법. 그러니까 요건 이제 공법. 여기서 행정법만 따로 여러 개 법이 쳐져 있는 거고 헌법은 법전이 하나야. 헌법. 우리 재난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있잖아. 민사법. 이거 안 나와. 안 중요해. 잘 써줘야 될 거야. 민사법. 이거 이제 형사법. 자, 우리 이제 공법. 공법 이렇게 이제 있는데. 자, 나머지 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형법, 형사소송법은 우리 재난안전 기본법처럼 이제 우리 법 하나 보면 쭉 하나에 있죠. 도시기본법, 도시계획법도 마찬가지고, 국토계획법도 마찬가지고 쭉 있지만 이 행정법은 하나가 있는 게 아니야. 여러 개 산재돼 있어. 뭐 행정절차법, 심판법,
행정구제법, 그 다음에 여기에 국가배상법도 따로 있고, 이렇게 이제 그런 의미. 따로 이제 무수한 법령의 집합체다. 나머지 법, 이제 7법이라고 그러는데, 나머지 법들은 하나하나 되어 있어. 선법이 최상위법이고, 여기만. 민법은 이제 사적 자치, 소송에 관한 민사소송법, 상법은 이제 주식회사, 이런 것들. 형법은 죄를 졌으면 이제 벌을 받아야 되죠. 그런 거, 형법. 형사소송법은 그 형법 죄를 진 사람들의 소송하는 절차법. 이렇게 이제 크게 이제 기본 이제 상식적인 수준에서 7법에 대해서 이제 잠깐 얘기를 했고, 자, 이것처럼 행정법은 하나의 법으로서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의 법이 산재되어 있는 거를 이제 집합제로 본다. 행정과 관계된 거. 자, 형식상 특성, 성문성. 여기서 성문성, 불문성이에요. 성문성은 이제 문자로서 있다. 문자로서 이루어진다. 불문은 문자가 아니다. 자, 성문성. 행정법은 국민에게 예측 가능성 및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성문법의 형식을 원칙으로 한다. 법전이 있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 보던 법처럼. 자, 법 형식의 다양성. 행정법은 법률, 명령, 조례, 규칙 등의 다양한 법 형식으로 존재한다. 자, 우리 이제 재난기본법, 우리 제일 방재안전이니까 재난안전기본법 있으면 그 다음에 대통령령 있죠. 그게 재난안전기본법 시행령이야. 그 다음에 조례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놓은 조례. 그죠? 그 다음에 시행규칙, 규칙. 이런 것들, 이런 형식으로 다 이것도 이제 행정법 형식인 거죠. 성질 내용상, 자, 행정 주체의 우월성, 공익 우선성, 집단성, 평등성 보면 행정 주체의 우월성. 행정법은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명령 강제와 법률 관계를 형성 평가할 수 있는 우월적 힘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런 행정 주체의 우월성은 행정 주체에게 선언적으로 인정되는 고유한 것이 아니라 행정 목적의 원활한 실현을 위해 법령에 의해 인정되는 것이다. 원래부터 갖고 있는 게 아니지. 기본권은 원래부터 갖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선언적으로 이거는 행정 목적의 원활한 실현을 위해 법령에 의해 인정되는 거야. 법령에 의해서. 법이 없으면 인정 못 받는 거야. 그다음에 공익 우선성. 행정법은 공익 목적의 실현을 지향한다. 집단성, 평등성. 행정법은 일반적으로 특정 다수인을 규율 대상으로 하며 법적 평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규율 내용을 정형화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성질 내용상 보면 기술성, 수단성. 행정법 행정 목적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실현하기 위한 기술 내지 수단을 정한 법으로서 상대적으로 정치적 변동에 민감하지 않다. 획일성, 강행성. 행정법 행정 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국민 개개인의 의사 여하를 불문하고 획일적 강행적으로 규율하는 성격을 가진다. 객관주의, 형식주의, 외관주의 지배. 개개인의 의사를 불문하고 획일적 강행적으로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할 수 없잖아, 그죠? 이는 사법에서 사적 자치 원칙이 지배하는 임의성을 기본으로 하는 것과 다르다. 사법하고는 좀 다르다. 재량성. 행정법은 개별적 사안마다의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기관의 재량권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다. 구체적 타당성은 재량권이 좀 많이 부여가 되어 있다. 행위 규범성. 사법이 주로 분쟁을 해결하는 재판 규범으로서의 기능하는 성격이 강하에 비해 행정법은 행위 규범으로서의 기능하는 성격이 강하다. 분쟁을 해결하는 사법이 재판 규범이면 행정은 행위 규범, 행위 규범. 뭘 하라 말하라 허가해준다 뭐 이런 거 생각하면 돼요. 명령 규범성, 단속 규정성. 행정법은 주로 명령 규정으로 이루어져 있어 행정법규에 위반한 사인의 행위, 뭐 예를 들어 무허가 영업행위는 처벌이나 행정강제 대상은 되어도 특별한 규정이 없나 그 효력까지 부정되지는 않고 유효임이 원칙이다. 이에 비해 사법은 주로 능력 규정으로 이루어져 있어 위반행위는 원칙적으로 그 효력이 부정된다. 자, 행정법 이제 명령, 단속, 뭐 예를 들어 무허가 영업행위라든가 불법적으로 담배를 팔았어. 판 거 자체는 유효하다는 거죠. 사간 사람 유효해. 그 다음에 행정강제의 대상이 되는 그 다음 효력은 인정이 되고 그 다음에 네가 행정 뭐 미성년자한테 담배를 팔지 말라고 그래 팔았어. 그럼 이제 제재를 가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담배를 파는 것 자체까지는 유효한 거야. 개인의 거래 관계니까. 그거를 규율하지는 않은 거야. 자, 그게 이제 사법은
사법 자체는 물건을 사고 파는 거에 대해서 효력을 그거 자체로 인정해 준다라는 거죠. 이거는. 요거는. 근데 얘가 돈을 안 냈어. 돈을 안 냈으면 그 담배를 가져갈 권한이 없다라는 거고. 이거는. 약간 좀 이해가 다시. 자. 행정법 자체는 이제 그 뭐 예를 들어 이제 여기 무허가 영업행위라 써놨는데 허가를 받지 않고 뭐 음식을 팔았어요. 근데 음식 판 거 자체는 유효하다라는 거야. 음식 판 거 자체는 이 행정법은 판 거 자체는 그 다음이 행정은 원래 이제 무허가로 팔지 않으면 팔았기 때문에 당신이 그 다음에 제재를 가하는 거지. 뭐 영업 정지를 가든 그 다음에 과태료를 하든 행정 제재를 당하는 거고 이 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을 뭐 음식을 팔았던 행위 자체는 그것까지 부정을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까지 효력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 보고 좀 자리에 앉으면 제가 쉬는 시간으로 얘기해 줄게요. 기본 한번 일반적인 이제 한번 개요. 그 다음에 행정법의 법원인의 의미란 뭐냐? 수원 뭐 이러죠. 물 수원지 뭐 이런 것처럼 법의 근원. 이게 어디서 나왔냐? 쉽게 어디서 나왔냐? 법의 존재 형식이 뭐냐? 자, 의 개념. 행정법의 법원이나 행정에 관한 법의 존재 형식 또는 법의 인식 근거를 의미한다. 어디서부터 나왔냐? 자, 법원의 문제는 성문법계 국가에서는 물론이고 불문법계 국가에서도 문제된다. 자, 종류. 행정법의 법원은 국민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생활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성문법을 원칙으로 하나 보충적으로 불문법도 법원으로 인정한다. 자, 법원은 이제 예측 가능성과 법적 생활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성문법을 원칙으로 하나 불문법도 이제 관습이라고 하죠. 보통 관습도 내려온 것도 관습법이 인정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판례 한번 보면서 보면 될 거고. 자, 종류 두 번째. 행정법의 규율 대상인 행정 현실이 광범위하고 유동적이며 복잡 다양하고 전문 기술성을 요하는 까닭에 모든 행정 형상을 빠짐없이 성문법으로 규정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행정법의 발달 역사가 짧아 모든 행정 형식을 통일적으로 규율하는 기본 원리가 충분히 확립되지 못한 관계로 불문법에 의한 보충이 필요하다. 성문법뿐만 아니라 불문법도 인정을 받고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자, 이제 성문법원들은 국가법칙의 통일성에 헌법을 정점으로 한 효력상 단계적인 계층구조를 이루는 바 성문법원들 간의 내용상 충돌이 있는 경우에는 상위법 우선의 원칙,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특별법 우선의 원칙, 그 다음에 신법 우선의 원칙 순서에 따라 해결한다. 이렇게 이제 충돌이 되면 이렇게 해결하는 게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이렇게. 그 다음에 특별법이 먼저 하고 기본법보다는 그 다음에 신법 이렇게 순서대로 가는 거죠. 우리 보면 헌법은 가장 최고 효력을 갖는 행정법의 법원으로 헌법을 구체화하는 법률을 통해 행정권을 구속하거나 행정권을 직접 구속한다. 법률, 국회가 제정하는 법규범으로 행정법이 가장 중추적인 법원이며 원칙적으로 행정입법에 대한 효력 우위를 가진다. 대통령의 긴급명령과 긴급제정, 경제명령은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법률 대위 명령이다. 법률, 국회가 제정하는 법규범, 국회가 가장 중추적인 법원이고, 그러니까 재난안전기본법, 이것도 이제 기본법 자체는 법률이 되는 거죠. 자, 원칙적으로 행정입법에 대한 효력 우위를 가진다. 이렇게 가지고 보시면 되고, 명령, 국가 행정기관에 의해 정립되는 법규범, 행정입법. 요게 이제 뭐 기본법 보면 재난안전 기본법 보면 이제 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는 얘기 쭉 써져 있잖아요. 기본법 보면. 그러니까 법에서 이렇게 딱 정해놓고 명령에서 국가 행정기관에 정립되는 거. 대통령령으로 뭐를 정한다. 그 다음에 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그런 걸 얘기하는 거야. 명령. 그래서 이거를 이제 국회에서 법을 세우는 거에 대비해서 행정입법, 행정부에서 법을 만든다, 법을 세운다. 그래서 행정입법이라고 보는 거죠. 자, 국가행정기관에 정립되는 법규범을 가리키며
국민에 대해 직접적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과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구속력을 갖는 행정규칙으로 이제 구분된다. 여기서도 법규명령하고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구속을 갖는 행정규칙하고 나눠지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법규명령을 행정법의 법원으로 보면 의견이 없으나 행정규칙의 법규성 인정 여부 및 법원성 인정 여부에 대한 견해들이 있다. 자, 법규명령은 어차피 직접적으로 구속을 갖기 때문에 행정법이라는 것은 행정법의 근거라는 것은 이제 의의가 없는데, 자, 조직 내부에서만 구속력을 갖는 행정규칙 요거로 과연 뭐 성문법원 이제 명령으로 볼 거냐 아닐 거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의견이 대립된다는 거죠. 자, 보면 행정부의 법원을 외부적 효력을 가지는 법규만으로 한정하여 파악하는 견해 협의선에서는 행정규칙 법규성 및 법원성을 부정하나 법원을 행정사무 처리 기준이 되는 구속력 있는 모든 법규문을 넓게 보는 견해 강의설에서는 행정규칙의 법규성 및 법원성을 인정한다. 다수설은 행정규칙의 행정법의 법원에서도 부분에 반해 판례는 부정하는 입장이다. 판례는 이제 부정한다. 판례만 알면 돼. 판례는 법규명령의 법원성을 부정한다. 자, 뒤에 판례 한번 더 보면 좀 더 괜찮아질 거야. 자, 자치법규.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자치에 관한 법규범으로 조례와 규칙이 있다. 조례와 규칙, 자치법규. 이 광역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보다 상위 효력을 가지며 동일한 지방자치의 조례와 규칙 간에는 조례가 상위 효력을 가진다. 조례가 규칙보다는 더 위다. 그 다음에 광역이 기초보다는 더 위에 있다. 조약 및 국제법규. 조약은 이제 국가 간, 국제기구 간 이렇게 체결하는 거야. 조약이라 그래요. 자, 조약이란 명칭을 불문하고 국가 간 또는 국가와 국제기구 간의 문서에 의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합의를 말하며 국제법규란 우리나라가 당사자가 아닌 조약으로서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규범성이 승인되는 고 있는 것과 국제간섭법을 말한다. 자, 국제법규란 우리나라가 당사자가 아닌 조약으로서 당사자가 아니지만 이제 다른 여러 나라들이 이렇게 맺었겠죠.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규범성이 승인되고 있는 것 또는 내지는 국제간섭법, 관습법적으로 형성되는 것을 조약 및 국제법규라고 하는 거고, 법원성, 우리 헌법 제6조 제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자, 이게 있어요. 6조 1항.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그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규정하고 있어. 조약과 국제법규가 국내 행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을 때에는 그 한도에서 행정법의 법원이 된다. 헌법상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국내법으로의 별도 입법 조치 없이도 행정법의 법원이 된다. 조약 중에서도 이제 국회의 동의, 비준 뭐 동의를 바라는 게 있고, 그래 정치적으로 막 싸우죠. 동의를 왜 안 받냐. 이건 이제 헌법에서 중요한 거고 여기서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런 게 있다. 그냥 조약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국내법으로서 별도 입법 조치 없어도 된다. 자, 효력. 조약 및 국제법규는 헌법보다 하위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헌법에 위반되는 조약 및 국제법규는 국내에서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대외적으로까지 당연 효력이 부인되는 것은 아님.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헌법에 위반되면 우리나라에서는 안 되는 거야. 어차피 국제법규니까 대외적으로 뭐 니네 나라들끼리 하라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헌법에는 위반되니까 인정 못 해주겠다. 인정하지 않겠다. 이렇게 보면 되고. 자, 두 번째, 조약 및 국제법규는 그 규율사항에 따라 법률 또는 명령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자, 여기서 이제 뭐 입법사항에 관한 것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은 경우는 법률로서, 그다음에 입법사항 이외의 사항에 관한 것은 이제 명령으로서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는 의미죠. 자, 그다음에 이제 효력. 또 세 번째, 조약 및 국제법규는 원칙적으로 국가 간에 적용되며 사인에 대해서는 직접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외의적으로 사인에게도 직접 효력을 미치는 것도 있다. 남미의 지위에 관한 협약, 대한민국과 일본 간의 어업에 관한 협약. 자, 일반 국제법규는 국가 간에 적용되니까 사인한테는 안 돼. 근데 외의적으로 되는 게 남미는 사인이잖아.
개인하고 이제 국가하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과 일본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 이런 것도 이제 저기 사인 간에 된다. 국내법과 충돌할 경우 사행위법 우선 원칙, 특별법 우선 원칙 및 신법 우선 원칙에 따라 해결한다. 그다음에 아까 이제 위에 조약 중에서 반드시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은 뭐냐면 국회는 상호 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 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 통상 항해 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 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 비준에 대한 동일권을 가진다.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이 외국의 파견 또는 외국 군대의 대한민국 영화의 주류에 대한 동일권을 가진다. 헌법 60조에 있는 거. 요거에서는 이제 국회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거죠. 자, 판례 잠깐 보면 자, 1번 뭐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법률 관계에 대하여는 1950년 해그에서 개정된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이 통일에 관한 협약, 바르샤바 협약이 일반법인 민법이나 상법에 대한 특별법으로서 우선 적용된다. 국제법규를 이제 인정해주는 판례죠. 다음에 두 번째 보면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과 정보 조달에 관한 협정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공포 시행된 조약으로서 각 헌법 6조 제1항에 의하여 국내 법령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같으나 AGP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없다. 국회의 동의를 다 얻었으니까 이제 유효한 거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기 때문에 지방자치가 제정한 위반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없다. 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하위 법령이니까 상위 법령의 법률에 위반되면 안 되는데 이미 국회의 동의를 얻었기 때문에 국내 법령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는 거죠. 법률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국제통화기금 협정과 전문기구 특권과 면세에 관한 협약은 각각 국회의 동의를 얻어 체결된 것으로서 헌법 6조 1항에 따라 국내법적 법률적 효력을 가진 바 가입국의 재판권 면제에 관한 것이므로 각 희영국 재판권으로부터 국제통화기금 민주관의 공정행위를 면제하도록 하는 조항은 성질상 국내화로 적용할 수 있는 법규모로서 위헌 법률 심판의 대상이 된다. 자, 이것도 이제 인정받는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4번은 뭐 오늘 첫 시간이니까 한번 같이 봅시다. 같이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4번.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은 우리나라와 일본 간의 어업에 관한 헌법에 의한 체결 공포된 조약으로서 국내적으로 법률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그 체결 행위는 공권적 행위로서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며 이 사건 협정이 새로이 발효됨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어민들은 종전의 자유로운 어로 활동을 영위할 수 있었던 수역에서 더 이상 자유로운 어로 활동을 영위할 수 없게 된 셈이므로 이 사건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고 이 사건 협정은 법령을 집행하는 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바로 법령으로 말미암아 직접 기본권이 침해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협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의 청구는 적법하다. 이렇게 효력을 가졌어. 효력을 가져갖고 기본권 침해가 있었기 때문에 헌법소원 청구가 적법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5번 보면 우리나라가 1994년 11월 16일 국회의批准 동의를 얻어 95년 11월 발효된 국제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슈 협정의 일부인 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제6조 2항에 관한 협정은 국가와 국가 사이 권리무역을 설정하는 국세협정으로 그 내용 및 성질에 비추어 이와 관련한 법적 분쟁은 위 WTO 분쟁해결기구에서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고 사안에 대하여는 위 협정에 직접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부여할 것이므로 위 협정에 따른 회원국 정부의 반덤핑 부가처분이 WTO 협정 위반 이유만으로 사인이 직접 국내법원에 회원국 정부를 상대로 그 취소의 처분을 구한소를 제기하거나 위 협정을 처분이 독립된 취소사를 주장할 수는 없다. 이제 국가와 국가 사이이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이제 국내 법원에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국내 법원에 소를.
6번 보면 이제 남북 사이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에 관한 합의서는 남북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 관계임을 전제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일으켜야 할 공동의 정치적 책무를 지는 남북한 당국이 특수 관계인 남북 관계에 관하여 채택한 합의 문서로서 남북한 당국이 각기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상호 간에 그 성의 있는 이행을 약속한 것이기는 하나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이를 국가 간의 조약 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다. 요거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에 관한 합의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나라와 나라 사이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이 특수한 관계에서 맺은 합의서에 불과하다. 합의서에 불과하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게 아니다. 자, 그다음에 국제인권 규약들은 권리 본질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한 국내의 민주적인 대의 절차에 따라 필요한 범위 안에서 근로기본권에 대한 법률에 의한 제한은 용인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의 근로 3권을 제한하는 국가공무원법 제60조 제1항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은 아니고 그 밖에 근로기본권에 관한 국제법상의 선언, 협약 및 권고 등은 우리나라가 비준한 바 없거나 권고적 효력만을 가지고 있어 위 법률 조항에 대한 유연성 심사의 척도가 될 수 없다. 세계인권선언에 관하여 보면 이는 그 전문에 나타냈듯이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편적인 존중과 준수의 촉진을 위하여 사회 각 개인과 사회 각 기관이 국제연합 가맹국 자신의 국민 사이에 또 가맹국 관할의 지역에 있는 시민들 사이에 기본적인 인권과 자유의 존중을 지도 교육함으로써 촉진하고 또한 그러한 보편적 효과적인 승인과 준수를 국내적, 국제적인 점진적 조직에 따라 조치에 따라 확보할 것을 노력하도록 모든 국민과 모든 나라가 달성해야 할 공통의 기준으로 선언하는 의미는 있으나 그 선언 내용인 각 조항이 바로 보편적인 법적 구속력을 가지거나 국제법 효력을 갖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자, 이런 이제 인권 선언 이런 것들이 국제인권 규약 이런 것들이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지. 법적 권력을 가지는 않는다. 그래서 이제 국내법적으로 효력을 직접적으로 가지는 게 아니다. 이렇게 세계인권선언하고 이제 국제인권 규약들도 그 정도까지만. 이게 판례가 이해하려고 그러면 이제 내용까지 다 알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핵심적인 것들만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될 거고. 자, 뒤에 이제 뭐 불문헌법하고는 내일 한번 나갈게요. 내일부터 좀 이제 스피드하게 좀 나갈게요. 많이 해갖고. 자, 첫날에 고생하셨고 이제 저 계속 얘기하지만 한번 보면서 몰라요. 처음 보는 거기 때문에. 원래 이제 좀 그 법적인 베이스가 있으신 분들이 쉬운데 그렇지 않으면 어렵고 우리는 수험적으로 접근하는 거니까 딱딱딱 필요한 것만 그렇게 해서 짚고 넘어갈 테니까 그거 위주로만 학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고생하셨습니다.